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소속 그룹이 선진국으로 바뀐 것인데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주요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와 동구권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그룹 B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는데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처음 전환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각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역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0월 대외 무역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죠. 외교부는 이번 지위 변경이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참석 등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 사례임을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계기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일본이 숟가락을 얹으려 나서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일본 덕분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을 폄하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련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은 국제조약이나 합의를 준수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나라는 언제까지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 인증 축하한다. 그러니 앞으로 조약과 협정, 계약을 제발 준수해달라. 지난 G7에 게스트로 초대될 때 들떠서 GA과 같은 말을 했지만 결국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로는 선진국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겠다. 선진국 힘든데 힘내세요처럼 비꼬는 반응들은 수천 개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은 약 25년에 걸쳐 일본의 자금 및 기술 원조를 이용해 이룬 것이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일본 덕분이다. 지금까지 일본을 비롯한 그 외 선진국이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파악해 그 스테이지에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것이다. 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일본의 공이 크다는 식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정작 한국 전쟁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데 말이죠. 일본의 지원으로 한국이 성장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억지에 불과합니다. 투입된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에는 식민 지배와 수탈에 대한 배상금적 성격이 깔려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도국에 대한 원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080억 원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 달러, 하나로 약 720억 원의 공공차관을 합쳐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필리핀에 지급한 5억 5천만 달러 배상금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필리핀 등은 2차 대전 기간 중 일본에 점령됐지만 한국은 35년간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 제국주의 수탈 정책에 희생됐었기 때문이죠. 일본은 경제 성장을 위한 초기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정부의 처지를 유리하게 이용해서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배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금은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파악해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일본은 경제협력을 강조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의 품위와 품격을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뻔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수탈은 자원과 식량에 그치지 않고 징병과 징용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유린까지 겹쳐 독립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을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들은 식민 지배 시기 식량 증산과 공업 투자, 교육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해방 당시 일제 공업 자산 중 남한에 남아있던 것은 전체 25%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광복 후 6.25 전쟁 때 대부분 파괴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본인의 대규모 논밭 소유와 미국 수탈로 농업인구 1인당 농산물 수치량은 식민지배 기간 오히려 3에서 15% 줄었다고 합니다. 일제 말기 한국인의 소학교 초등과 진학은 늘었지만 중졸 이상 학력은 전체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민족 말살 정책과 가혹한 수탈 등 서구 열강과 비교해 훨씬 폭압적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 결국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성장 정책과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 및 근면성, 국민 저축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기업가 정신 등이 종합된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한국의 선진국 지위 격상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위 변경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도 그렇고 그룹 A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주 제네바 대사는 한국이 UN 무역개발회의 내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그룹 B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유럽연합은 한국의 선진국 그룹 이동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유일이라는 타이틀과 그로 인한 관심 등을 뺏겨 일본이 많이 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은 선진국 타이틀을 뺏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참합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세계 경제는 올해 기저효과와 더불어 엄청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이런 세계 경제 회복세와 달리 홀로 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30년에 걸쳐 저성장의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성장하지 못하는 최대의 이유는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글로벌리즘과 IT 흐름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숙한 진짜 선진국의 경우 풍부한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잃더라도 국내 소비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은 제조업 쇠퇴 이후에도 내수를 원동력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내수가 존재함에도 국내 소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성장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소비세 증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세금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성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유럽 각국은 15에서 20%라는 높은 소비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만 소비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경제학과 뇌과학을 조합한 새로운 학문 영역의 발전으로 일본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결론을 얘기하자면 일본인은 심술궂은 사람이 많고 타인의 발목을 잡는 경향이 강했다고 하네요. 오사카 대학 사회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에 의하면 피실험자의 집단으로 공공재를 제작하는 게임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은 미국인과 중국인에 비해 타인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 많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인은 타인을 타인으로서 명쾌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실험 결과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에게 매우 공감 가는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선진국으로 지위를 높이며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발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이 탄생할 때마다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순조롭게 사업이 전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순식간에 노하우를 축적하여 결국 일본은 타국에게 돈을 지불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대전제가 존재하고 내면을 탐구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해왔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소비 경제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에 정신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이미 일본인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공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오사카 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오사카 대학의 또 다른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1.5%로 중국인 4.83%, 미국인 1%와 비교할 때 매우 높았습니다. 여러 개의 연구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면 분석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열폭과 비난,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등 사회 전체의 개혁이 필요할 듯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성장 궤도에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